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무소불위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와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바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제대로 작동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야당이라는 바퀴 없이 홀로 위태로운 고기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들어서자 국민의 알 권리, 헌법에 정해진 언론의 자유, 자유민주진영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기본적 가치 준수 등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짓밟은 채 오로지 권력 비리를 감추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 관련 재갈물리기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통과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그렇게 하면 통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국 씨는 법에 의한 유죄의 심판을 받고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번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아예 원천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지키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짜뉴스의 근원은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였습니다. 백신 문제만 해도 정작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청와대였습니다.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귀 낀 뭐가 속낸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다는 입장 표명까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헌 조항 투성이로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가 될 것임이 뻔합니다. 그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의 전보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법에서 형사적인 제재를 도입하여서 민사상 벌금을 매기는 성격의 제도로서 그에 따라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법률의 명확성 원칙도 보다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요건이 매우 명확하고 불명확한 조항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핵심적 요건인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추정 규정을 두어서 거꾸로 책임 추궁의 요건을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추정 규정의 사유로 든 4가지 중에서 보복, 반복으로 인한 피해가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조항은 결과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서 행위 책임에 기속시키는 것으로서 결과인 피해가 행위 책임으로 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라고 하는 조항은 그것 자체로서 중과실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집 기사 내용의 왜곡이라는 조항 역시 매우 불명확한 규정입니다. 이처럼 일반 손해배상 책임보다 책임 추궁의 요건을 더 완화한 것은 민법상의 책임 원칙에 위반되고 언론 보도에 대하여 가중한 책임을 쉽게 추궁하여 언론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서 헌법 제21조 1항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 요건으로서 법안 제2조 17호의 3 정의 규정은 법치국가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 제재적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서 민사 벌금의 성격이므로 그 요건이 매우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책임 정도에 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1항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손해액은 어떤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언론사의 매출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열람 차단 청구권은 그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헌법상 금지되는 표현의 자유의 사전 억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이처럼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임대차 관련 법안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작정 통과시켜서 결국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다음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57조의 2항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여야가 동수로 구성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야당으로 위장한 실질적 여당 의원들을 입맛대로 배치해서 입법 폭주를 자행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장되는 활동기한은 90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재갈물리기법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을 수기하기에는 90일도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의 수거 요청을 깔아뭉개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습니다.
더구나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대안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소위 위원들에게 회람한 후에 축조심의해야 마땅한 국회법상의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그 대안의 구체적 조문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소위 여당의 위원장은 대안이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실제 만들어진 대안은 그 일방적 선포 후에 별도로 비공개된 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법안 소위 위원들의 법안 심사권을 원천 박탈한 것으로서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무효입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초 이달곤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정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권한 없이 제기해서 이달곤 조정위원장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안건 의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기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의 회의이고, 이렇게 권한 없이 소집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 표결까지 진행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며 우리 국민의힘은 그 심판 청구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시절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발의했던 법안인데, 그 내용에는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인의 법원, 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당하거나 소송을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당내 표현의 자유 투기 및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9년 9월 18일 국경 없는 기자회 접견에서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신문의 날 인사말에서는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고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고 했습니다. 2012년 10월 5일 대선 후보로서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없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행동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집권 여당의 방탄입법 뒤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로남불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재갈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이 벼락치기 하듯이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는 법의 잣대로 엄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럴 것이라면 사학을 왜 존재시키는 것입니까? 사학의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 관치 행정을 통한 국민 자유 억압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통제국가로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 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 관련하여 우리 당이 마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며 다만 국회를 쪼개어 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비용 그리고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 활동에 대한 침해 등으로 해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충청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충청도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누리면서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쟁점 법안들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는 밀리더라도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집권 여당의 폭주고 행포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서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언론 말살 획책 시도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